일토항사입니다. 10월 25일 이제 국내 경기 5경기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경기 이제 삼성하고 기아 타이거즈 경기입니다. 일단은 뭐 기아 타이거즈가 뭐 시리즈 2대0으로 리드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믿을 수 있는 선발이 나온다는 점, 레에스가 선발 투수로 나서고 이제 올 시즌 28경기 13승 4패 방어율 3.54를 기록 중이고, LG와의 플레이오프에서 2경기 2승 방어율 0.66으로 플레이오프 MVP를 받았기 때문에 뭐 큰 경기에 좀 강한 이미지가 저는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역시 이제 올 시즌 기아를 상대로 이제 3경기 2패 방어율 8.31로 매우 고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호투보다는 조금 고전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는 이제 라우어가 선발 투수로 나서고 올 시즌 7경기 2승 2패 방어율 4.93을 기록 중입니다. 삼성을 상대로는 이제 한 경기 3.1이닝 4실점 방어율 10.80을 기록 중이고, 뭐 선발만 비교하면은 저는 레에스가 약 우위에 있다고 보고 있지만, 지금 이제 타격감으로만 이제 보면은 기아 타선이 확실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양 선발이 상대전 기록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는 점, 1, 2차전 도합 8개 실책을 범한 이제 양팀이기 때문에 저는 승패보다는 그래도 오버가 좀 더 좋아 보이지 않나?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준점이 10.5라는 점, 이 부분이 저는 조금 걸리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준점이 9.5였으면은 그냥 뭐 당연히 오버가는 경기였는데 10.5다 보니까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승패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은 선발에서만큼은 삼성의 약 우위를 보고 있긴 하지만 뭐 타격, 불펜 모두 기아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라팍에서의 기아 타자들의 평균 타율이 3할 3푼 5리라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기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삼성 홈 이점을 살릴 수가 없는 그러한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삼성이 뭐 선발 싸움에서 우위를 점한다고 하더라도 뭐 초반에 리드를 점해도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경기 후반에 나오는 불펜들이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러한 점들을 감안을 했을 때 리드를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삼성승을 가는 거는 저는 조금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승패 같은 경우는 이제 기아승, 그리고 이제 언더 오버 같은 경우에는 오버를 조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1, 2차전에서 이제 삼성 필승조가 많이 나왔었는데 모두 다 실점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이제 김재훈 같은 경우에 유일하게 안 나왔었는데, 김재훈이 올 시즌 기아를 상대로 매우 좋지 못한 기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은 뭐 마무리 김재훈이 나온다고 해도, 구위가 좋다고 해도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승패는 진짜 삼성승을 보시는 분들은 그냥 그냥 한번 이길 때 되지 않았나? 이 느낌으로 가는 거는 조금 저는 비추를 드리기 때문에, 삼성승을 보면은 그냥 패스하는 게 맞고, 그냥 기아승 보시는 분들은 기아승, 뭐 오버 보시는 분들은 그냥 오버 가는 거를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 이제 KCC하고 모비스 경기입니다. KCC 같은 경우는 이제 2일 전에 소노와의 경기에서 이제 79대 69로 패배를 기록을 했고, 선수단 전체적으로 매우 지친 모습을 보여줬고, 다른 팀들이 버튼에게 이제 더블팀을 기본적으로 가다 보니까 버튼도 이제 첫 경기에 비해서 계속 야투 시도가 조금 줄어드는, 이미 이제 두 번째 경기부터 야투 시도가 급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뭐 KCC 입장에서는 경기를 풀어나갈 플랜이 진짜 별로 없다는 점, 이 점이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승현이 지금 매우 좋은 슛감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이승현 같은 경우에는 뭐 3점이 좋은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뭐 득점에 이제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는 저는 어렵다. 지금 어쨌든 20 몇 점을 득점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이긴 하지만, 이승현 혼자만으로는 지금 승리할 수가 없다. 결국 버튼도 터져주고 이승현도 똑같이 터져주고 외곽 지원도 나머지 자원들 중에서 한 명 정도는 터져줘야지만 지금 KCC가 이길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KCC 같은 경우에는 뭐 4경기 연속 지금 하루 휴식을 거치고 지금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이 너무 빡빡하다는 점, 그리고 최준용, 송교창, 허웅마저 이탈을 했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이 굉장히 지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KCC는 갈 수가 없다. 일정이 너무 빡세서 갈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전 경기 소노와의 경기에서 100대 82 패배를 기록을 했고, 선수들이 내 외곽 수비가 모두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공격만 놓고 보면은 그래도 공이 잘 도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4일 휴식일 동안 KCC에 대한 수비를 잘 준비해 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제 버튼에 대한 수비 방법을 다른 팀들이 이미 모범 답안을 가져왔기 때문에 뭐 모비스 입장에서는 그래도 버튼 제어가 뭐 다른 팀들처럼 원래 가드진들의 앞선 수비가 굉장히 약한 모비스이기 때문에 다른 팀들만큼 잘 막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30점 정도까지는 충분히 저는
제어할 수 있다라고 감안을 하기 때문에 모비스 입장에서도 뭐 충분히 저는 잡을 수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전력만 놓고 보면 KCC가 더 우위에 있는 건 맞지만 현재 전력의 누수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 선수들이 매우 지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KCC를 가는 거는 진짜 말이 안 되고, 모비스가 첫 경기에서 이제 수비가 아예 정돈이 안 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KCC를 상대로는 그냥 버튼에게 더블팀 혹은 트리플팀만 가면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공격에서 조금 볼을 잘 돌리면은 3쿼터 후반부터는 이제 KCC 선수들이 체력적인 문제로 이제 야투율도 급감할 수밖에 없고, 수비에서 이제 오픈 찬스를 많이 내주는, 뭐 리커버리도 잘 안 될 수밖에 없고, 스크린에 대해서 이제 대처가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 그냥 가면은 뭐 모비스 승, 그리고 이제 마헨 승, 그리고 이제 언더 오바 같은 경우에는 언더를 보고 있긴 한데, 원래는 저는 조금 오바를 두 팀 맞대결하면 그냥 무조건 오바를 갈 생각이었는데, 진짜 아무리 생각을 해도 KCC가 너무 지친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 이러한 점 때문에 지금 조금 언더를 보긴 했는데, 저는 그냥 패스하는 게 조금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뭐 KCC의 뎁스 굉장히 지금 부상 자원이 많은데 뎁스가 지금 버틸 수가 없다. 시즌 초 일정을 지금 버티는 게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모비스가 이제 가드진들에 대한 수비가 정말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조금 오버를 보는 게 맞는 경기인데, 이제 언더를 본 이유가 KCC의 템포, 지금 KCC의 경기 템포가 굉장히 느리다는 점, 그리고 전력이 좋지 못한 팀이 다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무조건 달리는 농구가 필요한데, 지금 KCC 일정을 감안하면, 체력적으로 지금 KCC의 경기를 감안을 하면은 달리는 농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모비스 팀 자체가 템포가 빠른 팀이 아니기 때문에 166.5는 조금 높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언더를 추천을 드리도록, 언더를 보긴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경기 이제 수원 KT하고 SK 경기입니다. 뭐 KT 같은 경우는 2일 전에 이제 홈에서 동아시아 슈퍼리그 경기를 치렀고, 해당 경기에서 이제 타오이안에게 21점 차 대패를 기록했다는 점, 용병 싸움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경기를 제가 다 챙겨보진 못하긴 했지만 국내 자원들이 진짜 굉장히 많은 활동량을 가져갔다는 점, 허운하고 문정현이 29분을 소화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의 체력적인 부분에서의 조금 여파가 있을 수밖에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K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이제 3일 전에 DBY 경기에서 77대 72로 승리를 기록을 했고, 원희가 40분을 뛰면서 25득점을 기록을 했고, 김선영이 3점 4개 포함 22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뭐 터질 선수들, 김선영하고 원희가 터져주면은 지금 안영준 같은 경우는 저는 그래도 상수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뭐 기복 없이 꾸준히 잘해줄 수 있는 자원이 안영준이고, 원희하고 김선영만 터져주면은 지금 SK의 수비력을 감안을 하면은 뭐 질 수가 없는 그런 경기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역시 문제가 김선영이 직전 경기에 3점이 터지면서 승리를 하긴 했지만 3점 기복이 있는 자원이라는 점, 그리고 이제 올 시즌 SK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과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조금 3점이 좋지 못한 팀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조금 앞선 수비를 타이트하게 가져가는 게 지금 제1 승리 플랜으로 지금 SK가 가져가고 있고, 앞선 수비를 타이트하게 가져가면 좋은 점이 뭐냐? 지금 하드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몸을 타이트하게 붙이면서 몸싸움을 하면서 라이브볼 턴오버, 스틸을 하게 되면은 바로 속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즉 플러스 4점 플레이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점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SK의 올 시즌 하드콜 경향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다. SK 입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수비로 충분히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전력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은, 전력하고 양팀의 경기력을 감안을 하면은 저득점 양상을 보는 게 맞지만, 현재 올 시즌 양팀의 템포가 어쨌든 상당히 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지금 157.5 기준점을 받았는데, 저는 템포를 감안을 하면은 언더는 진짜 못 가는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허운의 손목 상태가 조금 좋지 못하다는 점, 그리고 하루에 휴식일밖에 없었다는 점, 그리고 문정현이 어쨌든 올 시즌 지금 허운이 손목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문정현이 지금 볼핸들링을 많이 부담하고 있는데, 과연 이 볼핸들링이 저는 문정현 볼핸들링이 좀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오재현이 굉장히 타이트한 수비를 가져가면서 가드진들에게 압박을 잘 가하고 있는데, 이 문정현이 이 오재현의 타이트한 수비를 뚫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굉장히 의문이 크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 그냥 용병의 차이도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승패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냥 SK 승을 추천을 드리고, 언더 오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준점을 감안을 했을 때 양팀의 올 시즌 템포를 감안을 하면은
너무 낮다 기준점이. 그래가지고 오버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 이제 배구 KB 손해보험하고 우리카드 경기입니다. KB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전 경기에서 삼성화재를 상대로 이제 세트스코어 3대0 셧아웃 패배를 당했고, 비에나가 이제 22득점으로 뭐 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뭐 확실히 이제 좀 기량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황경민이 15득점 그리고 윤서진이 5득점으로 뭐 득점이 조금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 윤서진 같은 경우에는 뭐 확실히 이제 컵 대회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정규 시즌에 들어서니까 이제 바로 이제 조금 성공률이 많이 낮아졌는데, 표본이 한 경기밖에 없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긴 하지만, 지금 비에나 같은 경우는 뭐 기량이 확실히 떨어진 모습도 있고, KB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서브가 굉장히 약한 팀이고 공격도 약하고 리시브도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KB는 전력 그리고 경기력 두 가지에 대한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카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현대캐피탈과의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대2 패배를 기록을 했고, 아희가 30득점, 뭐 김지한이 14득점, 알리가 11득점을 기록을 했는데, 공격에 대한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 3명 모두 공격에서의 조금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이 3명이 공격력만큼은 저는 좋은 자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고점 자체는 상당히 높다. 왜냐? 3명 모두 백어택이 가능한 자원이기 때문에 누가 후위에 있던 누가 전위에 있던 가리지 않고 다 뿌려줄 수 있다는 점, 이러한 점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공격력이 굉장히 좋고 고점 자체는 굉장히 높은 팀이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일단 첫 경기만 봤을 때 팀 전체적으로 서브가 굉장히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 이러한 점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우리카드는 뭐 작년에 보여줬던 블로킹, 작년에 이제 블로킹 1등의 모습을 보여주던데, 첫 경기에서는 그 블로킹, 유효 블록도 잘 안 나오고 조금 블로커들이, 미들 블로커들이 상대의 공격을 좀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만 개선이 된다면, 블로킹만 개선만 된다면은 저는 충분히 우리카드는 경기력이나 뭐 결과 두 가지 모두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전력에서 우리카드가 더 우위에 있다는 점, 블로킹에 대한 문제가 있긴 하지만 리시브가 약한 손해보험 상대로는 본인들의 강점인 서브, 장점이 더 빛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이번 경기 그냥 당연히 우리카드를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삼각 편대 3명이 모두 이제 백어택 공격이 가능한 자원이기 때문에 팀 고점 자체가 상당히 높다는 점, KB 같은 경우에는 작년 블로킹 부분에서 이제 최하위를 기록을 했고, 우리카드 같은 경우에는 작년 블로킹 1위 팀이었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그냥 우리카드 안 갈 수가 없는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카드 승, 그리고 이제 당연히 마엔승까지, 그리고 이제 언더 오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오버를 보고 있는데, 뭐 오버를 보는 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은, 첫 경기에서 이제 우리카드 미들 블로커 자원들이 상대 공격을 조금 못 따라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고, 김지한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에 진짜 블로킹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한태준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작년과 같은 그러한 블로킹 모습이 안 나오고 있고, 삼각편대가 기복이 조금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셧아웃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3대1 정도를 보고 있고, 뭐 나경복이 복귀하긴 하지만 뭐 지금 경기 감각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뭐 복귀한다고 뭐 바로 이제 날뛸 수 있는 그러한 자원은 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클래스는 있지만 경기 감각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나경복 복귀가 크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카드 승, 우리카드 마헨, 그리고 오버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 이제 페퍼하고 정관장 경기인데, 페퍼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전 경기 도로공사와의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대0 승리를 기록을 했고, 자비치가 14득점, 박정화가 14득점, 뭐 장희가 12득점, 이한비가 12득점, 득점 분포가 굉장히 잘 이루어졌다는 점이 긍정적이고, 뭐 말이 많았던 자비치가 14득점으로 팀 내 최고 득점을 기록은 하긴 했지만,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진짜 자비치 블로킹이 계속 걸리는 모습을 보였고, 스윙을 때릴 때 파워가 굉장히 약하다는 점, 그리고 스피드도 굉장히 느리다는 점, 이러한 점들을 감안했을 때는 저는 다른 팀들을 만나면 도로공사였기 때문에 공격 성공률이 높았고 14득점을 했는데 14득점을 가능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른 팀들을 상대로는 공격 성공률이 무조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박정화 같은 경우 리시브 부담이 확실히 줄어들면서 제가 이제 공격에 대해서 확실히 좀 폼이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박정화는 뭐 크게 걱정이 안 되는데, 역시 이제 높이가 높은 팀들을 상대로는 좀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박정화도 그래도 첫 경기만큼의 퍼포먼스는 당연히 기대하기 어렵고, 자비치는 저는 무조건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장희는 제가 봤을 땐 그냥 잘해줄 것 같고, 뭐 지금 상태에서 아포짓
자비치가 아포짓을 맡고 있는데 아포짓이 어쨌든지 간에 20점 이후에 공격 부담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아포짓을 믿을 수 없다? 그러면 결국 20점 이후에 접전이 상황에서만큼은 승률이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력이 좋은 팀 혹은 전력이 비슷한 팀을 상대로는 페퍼저축은행의 승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정관장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전 경기 GSY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대0 승리를 기록을 했고 메가가 16득점 그리고 부키리치가 15득점 그리고 표승주가 10득점, 뭐 삼각편대가 일단 좋은 폼을 보여줬고 팀 공격 성공률이 59%로 공격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유실한 단점, 지금 정관장이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리시브가 불안하다는 점,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데, 지금 뭐 정관장 같은 경우에는 리시브가 흔들려도 하이볼을 잘 처리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서브 에이스만 내주지 않으면, 진짜 리시브가 개판이 되지만 않으면은 뭐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정관장의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이번 경기 페퍼저축은행의 서브가 어느 정도 강력한 팀이냐가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결론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은 전력 자체에서 정관장이 우위를 점하고 있고 자비치가 높이가 높은 정관장을 뚫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페퍼저축은행이 이기려면은 강력한 서브로 20점 이전에 조금 점수를 많이 벌려놔야 하는데, 페퍼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서브 범실 최다 팀이면서 서브 에이스가 가장 적은 팀으로 그냥 서브가 매우 안 좋은 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서브가 안 좋기 때문에 서브로 이변을 만들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정관장이 그냥 무난한 승리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정관장 승, 그리고 이제 마헨 그리고 언더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제가 생각하는 유일한 변수는 그냥 이 정관장의 원정 경기력 기복. 작년에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차이가 가장 심했던 팀이 이제 정관장인데, 올해도 과연 작년과 같은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진짜 쓰레기 경기력을 보여주는, 진짜 경기가 안 될 때는 그냥 리시브가 아예 안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여줬던 정관장이었거든요. 그러한 모습이 이제 유일한 변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예측할 수 없는 변수이기 때문에 그냥 뭐 배제하고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